방송 시작에 앞서 구독료 후원해주신 조시호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최전방인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한 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여야 진영 대권 선호도 조사가 2달 만에 다시 실시됐는데요. 2일 리서치뷰가 지난 9월 29일에서 30일 전국 성인 남녀 최종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기준 한동훈 장관이 7월 말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21%, 유승민이는 6%포인트 내린 14%, 홍준표 대구시장이 4%포인트 오른 11%로 각각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 동률, 이준석이는 1%포인트 오른 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 안철수 의원이 3%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인물 6%, 없음 모름은 2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강서구 방신시장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김태우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폭언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한 중년 여성은 우산으로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내려쳤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운동원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인근 유세 차량도 우산으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태우 후보 캠프는 1일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와 유세 방해에 이어 급기야 폭언과 폭행까지 등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을 겨냥해 굳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보려고 하는 것일 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hir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는 격이 안 맞아 안 만나고 대통령과 만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넌센스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격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2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매주 몇 번씩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또 민주당 스스로 예전에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말에 전주의 대변인도 거들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2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0월 13일 재개될 예정이라며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1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중국을 2대0으로 꺾은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중국인의 한국 포털사이트 개입을 주장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다음 날인 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다음에서 한국 대 중국 경기의 클릭 응원을 보면 한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는
210만 회, 8%인 반면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는 무려 2,467만 회, 92%였습니다. 아니, 다음 포털이 중국제도 아닌데 누가 봐도 참 이상하지요? 클릭 응원은 출전 선수 라인업, 문자 중계 등과 함께 다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한국 포털 사이트가 한국인을 주고객으로 만든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과 겨루는 중국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전효욱 전 의원은 2일 이번 일과 관련해 어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포털 다음에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약 120만 명에 달했는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 안 됐다며 다음은 분명 한국 포털 사이트인데 어떻게 한중전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효욱 전 의원이 올린 캡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기준 다음이 공개한 클릭 응원에서 중국 응원은 118만 3,460회로 56%, 한국은 91만 6,187회로 44%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각 네이버의 클릭 응원 횟수는 중국이 26만 462회, 한국 322만 6,705회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효욱 전 의원은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한국을 넘어섰다. 적나라한 수치를 보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다음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도 이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를 저들 중국의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중국인의 여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우리의 상식과 거리가 먼 통계가 집계돼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대한민국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이 넘는 비율로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은 분명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서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이나 게이트는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인데요. 김정식 청년 대변인은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8,800만 건의 여론이 조작됐던 사건을 기억한다며 19대 대선 당시 킹크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검색 순위와 인터넷 기사를 조작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한 드루킹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 1일 축구 경기 전반전 때 중국팀 응원이 118만에 달해 56%를 차지한 다음 포털 응원 사이트 캡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한국 포털인데 왜 중국 응원을 더 많이 할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래서 나라의 TV는 오래전부터 포털 사이트에 국적 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중국의 개수작지를 원천 봉쇄하는 자구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